내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할리우드가 아닌 다른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그리고 어벤져스 엔드게임 등 전 세계 최고의 흥행 시리즈이자 마블 최대의 히트작들을 연출한 조 루소 감독이 오징어 게임을 칭찬하며 한 말입니다. 물론 그가 전 세계 영화 업계를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제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그 디지털 콘텐츠 춘추 전국 시대의 대격전지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단초를 제공한 기업은 누가 뭐라 해도 넷플릭스죠. 동시에 그들만큼 한국 드라마에 큰 수혜를 받은 기업도 없는데요. 미국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분석한 헐리우드 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스트리밍 기업 넷플릭스는 현재로서는 강력한 팬데믹의 부양 이후 경쟁이 심화되고 가입자 추세 약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극복한 것으로 보이며 지난 목요일 사상 최고치인 $619를 기록하고 연초 대비 17.2% 상승하였는데, 이런 기업 가치 상승을 이끈 요소가 바로 오징어 게임과 같은 콘텐츠라 평가하면서 목표가를 $600에서 $685로 높게 잡은 이유로 꼽고 있는데요. 그들의 이런 성과가 더욱 놀라운 것은 투자 대비 효율에 있기도 합니다. 마켓 리서치 텔레캐스트는 이전 8,200만 가구가 시청하여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넷플릭스 프로그램 브리저튼을 1억 1,100만 가구의 시청으로 뛰어넘어버린 오징어 게임이 무려 한 달이 지났음에도 아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오징어 게임의 제작비라 보도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전체 제작에 총 $2,140만 투자하였는데, 기묘한 이야기와 같은 드라마 제작에는 회당 $800만 $1,000만 비용이 들었음에도 시청률 탑5에도 진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을 통해 얼마나 큰 수익을 올렸는지 분명히 하기 위해 디즈니의 마블 시리즈 드라마 팔콘 앤 윈터 솔저의 한 회당 제작비가 오징어 게임 총 제작비보다 많은 $2,500만 였다는 것과 반지의 제왕 드라마의 예산은 무려 $4억 6,500만 였다는 점을 들며 오징어 게임은 거의 최소의 투자금으로 최대치의 수익을 올린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콘텐츠 최대 격전지가 될 수밖에 없는 트렌드적인 요소와 경제적 가치 등이 증명되었기에 세계적 기업들이 앞다투어 대한민국의 콘텐츠를 탐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요. 넷플릭스를 제외한다면 가장 공격적으로 넷플릭스가 가진 한국에서의 자리를 탐내고 있는 기업은 바로 디즈니입니다. CNN 비즈니스는 디즈니는 넷플릭스가 이룬 아시아의 성공을 원한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는데요. 기사는 디즈니가 최근 아시아 콘텐츠로의 대규모 확장을 발표하였으며 2023년까지 이 지역에서 50개 이상의 오리지널 타이틀을 승인할 계획이며 한국, 일본, 호주, 대만, 인도네시아를 그 해당 국가로 잡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분석한 디즈니의 이러한 움직임은 전 세계 팬들 사이에서 오징어 게임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는데요. 디즈니의 아시아 지역 개발 책임자인 제시카 캐밍글은 한국 콘텐츠들의 인기에 대해 세계적인 현상으로 진화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즈니는 이러한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해 블랙핑크의 지수가 출연하는 로맨틱 드라마 시리즈인 스노우드롭을 비롯한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공개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디즈니가 현지 제작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는 요소로 현지 언어 콘텐츠들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실제 디즈니는 KT와의 제휴를 통해 다음 달 서비스 출시를 예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보다 해외에서 인기가 더 높은 러닝맨의 스핀오프를 통해 한국은 물론 아시아 시장 전체를 공략하는 전략으로 한국의 콘텐츠 시장 진출에 힘을 쏟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플랫폼 전쟁이 격렬하게 일어나는 지금 넷플릭스와 디즈니가 가장 큰 플레이어들이라면 그들의 자리를 엿볼 또 다른 기업의 등장도 예고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중국의 OTT 업체 아이치입니다. 그리고 중국판 넷플릭스라 할 수 있는 이 아이치이는 태양의 후예, 도깨비, 미스터 선샤인, 스위트홈 등의 흥행작을 이끈 이응복 PD와 시그널, 킹덤 등을 집필한 김은희 작가의 전지현, 주지훈 배우가 출연하는 최고의 기대작 지리산의
해외 방영권을 가져가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이 움직임 한 번만으로 대번에 미국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버라이어티는 한국의 슈퍼스타 전지현이 출연하는 지리산이 아이치 인터내셔널을 통해 제공될 것이라면서 한국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중국 수입이 사실상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치 인터내셔널이 한국 작품의 배급을 선택할 수 있었다며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겠다는 아이치의 의도를 전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OTT 서비스 기업들의 막대한 한국에 대한 투자, 분명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여파를 몰고 오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이런 한류 콘텐츠 수출은 문화 강국으로서의 발돋움은 물론이고 국가의 글로벌 위상과 영향력 측면에서도 국익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에 그 여파를 더해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내 산업과 기업들이 크게 이득을 보고 있는 글로벌 OTT 전쟁에서 큰 위험에 빠져 있는 분야도 존재합니다.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외국 기업들인 넷플릭스, 디즈니, 아이치 때문에 국내 토종 OTT 플랫폼들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의 버라이어티도 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한국의 스트리밍 업체들인 티빙과 KT의 스튜디오 지니가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와의 경쟁으로 고뇌에 빠져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현재 엄청난 수요가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자랑하지만 현지 기반의 OTT 플랫폼 회사들은 고군분투하고 있다면서 이제 내달 디즈니 플러스가 출시되면 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부산국제영화제의 아시아 콘텐츠 필름마켓 무대에서 티빙의 양재범 대표와 KT 스튜디오지니의 윤필 대표는 넷플릭스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한국 내 플레이어들의 동맹 형성을 제시했다는 것인데요. 현재 한국의 주요 OTT 플레이어들로는 왓챠, 쿠팡플레이, 웨이브, 티빙 등이 있는데 이들 모두의 연합전선이 아니라면 글로벌 플랫폼들을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국내 기업들이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콘텐츠들과 제작 인재들이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이 시점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토종 OTT 플랫폼도 꼭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은 당연히 있는데요. 뭐 합체를 하던 결합을 하던 간에 해당 기업들이 꼭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근시안적 시각으로 당장의 수익에 집중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둘째,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 규모의 경제로는 턱없이 부족하기에 권력이나 힘으로 콘텐츠 제작사들을 누르려는 과거의 고약한 생각 말고 질적 성장이 가능한 부분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가불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미 깨졌습니다. 엄밀히 말해 지금은 콘텐츠를 가진 자들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갑이 되는 시대입니다. 셋째로는 애국심으로 커버할 생각보다는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제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애정을 보여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점입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K-팝 음악이 세계화되고 있는 것만큼 반대로 한국에도 세계화는 일어나고 있다면서 K-팝 그룹들과 서양 가수들의 다양한 콜라보를 통해 이제는 서양 가수들이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끄는 효과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한국 현지도 국제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애국심이라는 것은 글로벌 플레이어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고객 만족이 기본이 되었을 때 촉매제로 발동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성 갤럭시는 아이폰에 맞서는 다른 장점들이 있기에 사랑받는 것처럼 말이죠. 연합하여 이겨내자는 것이 도원결의가 될지 동상이몽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나, 그래도 일단 지금이라도 이런 논의 자체가 있다는 것은 현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인식을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며, 이들 대부분의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별도로 다 가입해야 국내 방송 프로그램을 모두 시청할 수 있는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기에 적극 찬성하는 바인데요. 대한민국의 콘텐츠가 대한민국의 OTT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 비록 그 경쟁이 너무 힘겨워 보이지만 이겨낼 수 있기를 꼭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